삼성전자를 제외한 상장사 대부분 영업이익이 4%다. 4%가 7%로 상승한다는 겁니다. 매출을 2배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 네, 안녕하세요. 윤수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설명을 드릴 거냐면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해 오시면서 가장 중요한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률보다 매출에 치중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포커스가 매출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품을 팔아보고 이것저것 판관비를 제외하고 나서 보니 영업이익률은 제로인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은 굉장히 현저히 낮은 경우. 자, 영업이익률이 왜 중요하냐? 여기 기사를 보시면 삼성전자를 제외한 상장사 대부분 영업이익이 4%를 심각한 수준이다. 1억을 팔면 400만 원밖에 안 남는다라는 수치인 거죠. 자, 기업들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를 제외한 상장사 평균 이익률은 4%로 주저앉았다. 이런 가운데 영업이익 규모가 큰 30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사상 최고로 치솟았다. 한국 기업들이 내우회한 속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 삼성전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코스피 200, 코스닥 상장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개는 될 겁니다. 근데 그 업체 중에서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을 내는 게 퍼센트율가 4%밖에 안 남는다는 겁니다. 1000억을 팔아야 40억, 100억을 팔아야 4억, 1억을 팔면 400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 수치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고 통장을 열어보면 결국에 남는 것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또는 영업이익을 극대화시켜서 매출을 2배로 성장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는 어떤 거냐? 원가입니다. 원가 절감을 하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정말로 큰 폭으로 올라가는 수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판매율을 높이면은 소비자는 저를 찾아줄까요? 그렇지 않죠. 소비자는 귀신과도 같습니다. 경쟁사와의 같은 상품, 다른 상품일지언정 가성비를 굉장히 따지죠. 과연 소비자가 판단했을 때, 아, 저 상품은 내가 10,000원 주고 사도 충분한 가치가 있어. 근데 저 상품은 똑같은 상품인데 11,000원이야. 그럼 살까요? 안 사죠. 보통의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이 모두 과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가격 경쟁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내가 판매가를 10,000원짜리로 9,000원에 판매하게 되면 제가 남는 수익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실로 10,000원짜리 판매하고 있던 게 9,000원 내려가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박리담에 많이 팔아서 많이 남기면 좋겠죠. 싸게 팔아서 많이 안 팔리면 어떻게 할까요? 영업이익률은 그대로 수치가 낮아지는 것 뿐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중요하느냐? 원가가 중요한 겁니다. 원가를 낮추는 스킬을 가지셔야 얼마나 영업이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쿠팡에 판매하는 상품이 기획상품권이 있어서 몇 가지 상품을 추려서 기획전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기획전을 진행을 할 때 원가 조절도 없이 아니면 자체 생산도 하지 않고 진행을 하면 영업이익이 좋을까요? 쿠팡은 수수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고 갈 업체는 아니에요. 우리가 입점을 해서 같이 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키고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쿠팡에 지금 굉장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쿠팡과 악어와 악어새와 같은 그런 관계로서 계속 성장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쿠팡에 기획전을 진행을 하는데 업체에게 진행하기 전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어떤 요청이냐? 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대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어떠한 상품을 소셜의 기획 단가로 팔아보려고 해요. 우선 딱 몇 장 정도 기획 넣어보려고 하는데 수수료가 30%나 되다 보니까 단가 12,000원에서 조절 좀 신경 써 주실 수 있을까요? 매너 있게 갑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을 때 상대방이 보면 기분이 나쁠까요? 오히려 단가를 조절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답변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단가 11,000원에 맞춰드리면 수량 좀 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밀어줄 수 있죠. 이렇게 내려주는데, 네, 해볼게요. 안 그래도 그래서 주문하는 거라서요. 반응 나오게끔 유도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니 네네 감사합니다. 직접 신경 써 주신다니 영광이에요. 결제 부분만 조금 더 잘 이루어지면 더 차질 없이 신경 써서 진행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말 한마디에 천년빛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12,000원짜리가 순식간에 10,000원으로 원가가 절감되는 순간입니다. 자, 12,000원이 10,000원으로 절감됐을 때 원가율이 얼마나 바뀌는지 제가 이따가 엑셀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자, 실장님 안녕하세요, 어디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어떠한 상품, 이 상품 소셜로 기획 단가로 팔아보려고 해요. 몇 장 정도 구매할까 하는데 수수료가 상당히 높아서 단가 6,200원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실 수 있을까요? 하니까, 안녕하세요, 원래 단가가 6,500원인데 내고에서 6,200원으로 나가고 있는 상품이라 더 이상 내고는 힘들 것 같아요. 자, 이랬을 때 만약에 제가
정말 집요하게 할인을 요구한다고 하면 이 업체에서 할인 안 해줄까요? 해줍니다. 단돈 100원, 200원이라도 해줘요. 100원, 200원이 우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가율로 봤을 때는 2%, 3%가 원가가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답변을 어떻게 보내죠? 어쩔 수 없죠. 다음에 부탁드립니다. 네, 사장님. 그리고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보냈을 때 제가 다음에 요청을 한 번 더 드리면 여기 업체에서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 요청해서 내고 안 되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장수가 한 장이든 두 장이든 10장이든 주문했을 때 거래처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 거래처와 유대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고 내가 한번 할인해 주면은 이 업체에서 좀 신경 써 주겠지? 이런 심리가 작용이 되기 때문에 할인을 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음번에 계약을 하고 이 상품은 DC를 받지 않기로 포기를 합니다. 자,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자, 실장님 안녕하세요. 어디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떠한 상품 내용은 똑같습니다. 네, 조절 좀 신경 써 주실 수 있을까요? 17,000원에서 네, 안녕하세요. 어떤 컬러죠? 네, 전 컬러입니다. 네, 사장님 근데 이거는 기획 상품으로 나온 거라 단가 대신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상품이면 거의 해드릴 수 있는데 이건 정말 저희도 마진 없이 나가는 거라서요. 제가 하는 말이 그러면 아쉽네요. 단가가 좀 높게 나왔나 봐요. 하니 네, 3, 4년 전에 처음 나온 상품이어서 그때랑 지금이랑 공장에서 나오는 금액이 많이 차이 나서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요청 시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끝났습니다. 자, 요청을 하고 나서 안 된다고 하면 그냥 굳이 거기다가 뭐 더 해달라 어째달라 뭐 진상어 부리고 어리광어 부리면서 단가 DC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그대로 저는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 이유가 직원들한테 단가 DC를 요청을 했을 때는 자료가 남지가 않아요. 자료가 남긴 합니다. 그러나 표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죠. 그렇지만 제가 하게 되면 다시 이 업체의 상품을 기획전으로 진행을 하게 될 때는 카톡으로 다시 문자를 열어보고 업체에다가 요청한 적이 있었네 하고 이번에는 다시 요청을 했을 때 그 업체에서도 분명 그 전에 거절했던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두 번 요청을 하는데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 요청해서 만약에 단가 DC를 해주면 저는 그 상품 정말 다시 한번 밀어줍니다. 상품을 상단에 올리거나 아니면 다양한 기획전에 상품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윈윈을 하죠. 서로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자, 다음 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이 상품이 11,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가 DC를 요청을 했더니 업체 사장님께서 1,500원으로 500원을 DC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11,000원에서 만원으로 DC를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 문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어디 대표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어떠한 상품 기획 단가로 팔아보려고 하는데 단가 좀 14,000원에서 신경 써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컬러는 뭐뭐 필요하신가요? 저희 16,000원에서 14,000원으로 내고 해드린 거라서요. 남편한테 좀 더 가능한지 물어보고 있어요. 아, 그러셨군요. 단발성으로 기획해보는 거라 남는 게 거의 없다 보니 어려운 부탁을 드리네요. 요즘 다들 힘들잖아요. 이런 기획도 잘 안 하면 안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업체에 대한 사정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랬더니 네, 필요 수량 알려주세요. 재고 확인 중입니다. 더 작업해야 하는 거면 원사값이 올라 추가 DC는 힘들 거고요. 있는 재고에 한해서 13,000원까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14,000원짜리가 다시 11,000원으로 원가가 DC되는 순간입니다. 다들 힘들다 하니 난리예요. 시장 경기가 많이 어렵네요. 자,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끊으면 이게 인지상정상 상대방이 봤을 때 굉장히 제가 계산적으로 보이고 이득만 취득하고 빠지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저도 같이 제가 알고 있는 요즘 시장 상황들을 상대방 대표님한테도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맞아요. 외주 업체도 문 닫는다는 곳도 있을 정도예요. 잘 나가던 업체인데 택배건 물어보니 보통 작년 대비 50%나 빠졌다고 합니다. 특히 어디가 정말 심각하다고 하네요. 어디 쪽도 연관성이 있다 보니 어느 지역이 문 닫는 곳이 엄청 많다네요. DC는 감사드립니다. 곧 주문 넣을게요. 상대방 사장님께서 하신 말이 저런저런 다들 어려운가 봐요. 큰 도움 못 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제가 능력이 여기까지라서요. 아니에요.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잘 팔아볼게요. 네, 화이팅입니다. 서로 이렇게 기분 좋게 단가가 DC는 됐지만 저도 기분 좋고 상대방 사장님도 기분 좋고 하지만 원가에는 굉장히 낮아지는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카톡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단가가 DC가 되는지 한번 엑셀로 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카톡 대화 내용을 그대로 원가율과 판매가 그리고 DC된 원가, 변경된 원가죠. 그 원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원가 DC가 얼마나 중요한 데이터가 되는지 사업을 영위해 가면서 굉장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여러분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업체가 A, B, C, D, E, F, G 총 7군데의 업체에게 제가 단가 조절을 요청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단가가 DC된 업체는 5군데, 그리고 단가 DC가 되지 않은 업체는 2군데,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자, 그러면 원가 그대로 한번 기입을 해볼게요. 이게 매입 원가였습니다. 네, 매입 원가. 매입 원가의 총 합계가 82,200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 매입 원가 대비 평균적으로 제가 1.8배 정도 되는 가격을 측정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러면 원가율은 56%가 됩니다. 자, 그러면 DC된 가격, 자, DC 업체죠. 12,000원이 11,000원, 11,000원이 1,5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DC가 된 겁니다. DC된 가격은 어떻게 됐죠? 1,000원, 500원, 500원, 1,000원, 1,000원이 DC가 됐습니다. 자, 할인율은 어떻게 된 거죠? 원가 할인율이 무려 8.3%, 4.5%, 4.5%, 9%, 7%가 원가 DC가 된 겁니다. 엄청난 수치인 겁니다. 500원, 1,000원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자, 그리고 판매가는 그대로로 대입을 해봤어요. 판매가는 그대로 판매를 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판매가는 그대로 가는 거고 원가만 절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 판매율에 있어서는 전혀 변동성이 없겠죠. 네, 그렇게 해서 원가가 낮아짐으로 효과가 얼마나 났냐면 판매가가 1.8배가 1.96배, 88배, 88배, 98배, 93배가 된 겁니다. 원가율은 어떻게 내려갔죠? 56%의 원가가 51%, 53%, 53%, 51%, 52%가 된 겁니다. 실로 엄청난 수치인 거죠. 자, 빼보겠습니다. 원가율 차이가 평균적으로 4% 이상 난 겁니다. 이것만 봤을 때. 자, 그러나 원가 DC가 안 된 경우도 있죠. 원가 DC가. 이거는 원가 DC가 그대로 56%가 그대로 대입이 됩니다. 자, 여기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상품을 한 장씩만, 자, A부터 G까지 한 장씩만 주문을 했을 때 과연 원가율이 얼마나 변경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가 7개를 다 더한 가격이 82,200원이고 전부 다 판매가를 더한 가격이 147,960원입니다. 자, 여기는 원가는 82,200원에서 5개가 할인이 되면서 78,200원으로 내려갔어요. 그렇지만 판매가는 똑같죠. 여기 있는 것과.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마진 배율이 1.8배에서 1.89배로 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가율은 56%에서 53%로 내려갔어요. 자, 이게 수치가 얼마죠? 3%입니다. 3%. 제가 아까 무슨 설명을 드렸죠? 자, 삼성전자를 제외한 상장사 대부분 영업이익이 4%다. 1억을 팔든 10억을 팔든 100억을 팔든 1000억을 팔든 4%가 남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제가 원가를 DC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났죠? 3%가 났죠. 그러면 4%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4%가 7%로 상승한다는 겁니다. 네. 원가 DC를 조금 500원, 1000원, 물론 단가가 뭐 만원대, 2만원대를 판매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10만원, 20만원대를 원가가 10만원, 20만원대도 있으실 건데 원가가 5%만 낮아져도 이 정도로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을 2배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 원가를 절감한다. 원가를 절감하면 영업이익률이 상승하고 영업이익이 2배로 상승하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영업이익이 2배로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면 매출은 2배로 상승하는 효과를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계산법도 해보지 않으시고 원가 절감을 하지 않고 그냥 조금 힘들면 가격만 조금 올리는, 가격만 올리거나 아니면 원가 절감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몸은 몸대로 고생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할애했는데 결국 나중에 통장을 열어보니 돈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네, 세금 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영업이익률 상승시키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대화 내용을 보시면은 저는 갑질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쵸? 매너 있게 다가갔고 안 깎아주면 안 돼, 깎아주지 않기만 해봐, 이런 적 없습니다. 저는 지금 13년 동안 사업을 운영을 해오면서 업체, 그러니까 도매업체, 뭐 생산업체에다가 단 한 번도 억압이나 압박을 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서로 상생하는 그런 분위기, 같이 먹고 사자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어느 기업이든, 저도 지금 소매업을 하고 있지만 유통업을 하시는 아니면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쪽에도 양육강식 시장이 있습니다. 얼마나 서로 물어뜯고 피 터지는 경쟁을 하면 양육강식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네? 그 업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쟁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 업체에 대한 원가를 절감을 강압적으로 주면서 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다고 원가 낮추는 행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업체에게 단가 조절을 요청할 때 단 한 장, 저 아까 전에 저 주문할 때 굉장히 많은 수량은 아니었어요. 물론 많은 수량도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다 많은 수량은 아니었어요. 단 10장, 5장을 주문하더라도 저렇게 매너 있게, 저렇게 예의 바르게 문자를 남기면 상대방에서 받아들일 때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식으로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을 찾으시고 그 방법을 유익하게 활용하시는 분이 이 경쟁 사회에서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